의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에든버러 왕립병원의 전설적인 정형외과 의사, 35년간 수천 명을 치료한 명의가 한국인 며느리의 제안을 비웃었습니다. 동양 미신 따위는 필요 없어. 하지만 12주 후 그는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간 그를 괴롭힌 관절염이 사라졌고 영국 의학저널은 긴급 게재를 결정했습니다. NHS는 즉각 전국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한국의 어떤 기술이 영국 의학계의 70년 편견을 무너뜨린 걸까요? 에든버러 영하 15도, 한파 속에서 벌어진 충격의 90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터 맥그리거입니다. 에든버러 왕립병원에서 35년간 정형외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환자가 3,000명이 넘요. 스코틀랜드 의학회 평생 공로상도 받았고 동료들은 저를 전설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제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관절염이었어요. 퇴행성 관절염과 류머티즘이 동시에 왔죠. 40세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30년간 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11월이 되면 증상이 심해졌어요. 에든버러의 11월은 습하고 차갑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습도는 85%를 넘나들죠. 이 날씨가 제 관절을 파고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무릎이 굳어서 펴지지 않았고 5분 정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관절을 풀어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쏘아올랐어요. 제가 사는 곳은 에든버러 구시가지의 조지안 타운하우스입니다. 1820년에 지어진 3층 건물이죠. 문제는 바닥이 돌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11월 아침 맨발로 바닥을 밟으면 얼음장 같았습니다. 중앙난방 시스템은 있었지만 효율이 떨어졌어요. 라디에이터 열기는 천장으로만 올라가고 바닥은 항상 차갑습니다. 난방비는 한 달에 700파운드가 넘었지만 집은 여전히 추웠죠. 밤에는 더 심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하루 평균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새벽 2시쯤 통증이 심해져서 깨고 그 후로는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았습니다. 진통제는 필수였어요. 하루 5알을 먹었지만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제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진을 돌 때 절뚝거리는 모습을 숨길 수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은퇴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수술 중 손이 떨릴 때가 있었으니까요. 3년 전 제 아들 이연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이름은 지혜, 서울에서 물리치료를 전공하고 에든버러 대학에서 석사를 마친 여성이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솔직히 아시아인 며느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동양의학에 대한 편견도 있었죠. 침술이나 한약 같은 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혜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고 그녀가 준비한 한국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관절이 많이 불편하시죠?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이 있는데요.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관절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지혜, 나는 35년간 정형외과 의사로 살았네.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 바닥 난방 같은 민간요법은 의학적 근거가 없어.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셋째 주 에든버러에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졌죠. 제 관절은 최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계단을 내려가다가 중간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무릎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거든요. 30분 동안 계단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연과 지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셔야겠어요. 괜찮아. 그냥 날씨 때문이야.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묶음이 들려 있었죠. 아버님, 이것 좀 봐주세요.
한국 의학 논문들이었습니다. 온돌과 관절염 치료에 관한 연구 자료였어요. 저는 회의적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읽다 보니 흥미로운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닥 복사 난방이 관절 가동 범위를 개선한다는 임상 결과, 류머티즘 환자의 통증 감소 수치, 무릎 관절 온도 상승 그래프.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임상 연구였어요. 이 연구들 신뢰할 수 있나?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총 1247명의 환자 데이터예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로서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70년간 쌓아온 제 신념도 쉽게 버릴 수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든버러 거리에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관절도 그 비처럼 차갑고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지혜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 논문들을 다시 검토했다고 말했어요. 서울대 연구는 방법론이 탄탄했고 대조군 설정도 제대로 되어 있었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놀라웠어요. 지혜의 눈빛이 반짝였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의사라고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한다고 말했어요. 만약 온도를 설치한다면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3개월간 임상 실험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체온, 관절 가동 범위, 통증, 지수, 수면 시간, 진통제 복용량까지 전부 측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8주까지 유의미한 변화가 없으면 즉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전액 그들이 부담하는 조건이었죠.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이건 실험이라고 플라시보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할 거라고요.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렇게까지 객관적이어야 하나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든버러 거리에 첫 서리가 내리고 있었어요. 지혜, 나는 평생 과학을 믿고 살았네. 의학은 추측이 아니라 증거로 말해야 해. 만약 온돌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야.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오해했다고 아버님은 편견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거였다고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와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들 이현이 찾아왔습니다. 그도 정형외과 전공이었죠. 정말 온도를 시도해 보시는 거냐고 물었고 저는 실험으로 접근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현도 한국 논문들을 검토해 봤다고 했어요. 특히 관절 온도 상승과 혈액순환 개선 데이터가 인상적이었다면서 관절염의 핵심 문제가 혈액순환 저하와 염증인데 온돌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도 같은 생각이라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이현은 병원에서 측정 장비를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적외선 체온계, 관절 가동 범위 측정기, 염증 수치 검사 키트까지요. 일주일 후 지혜가 한국 기술자들의 견적서를 가져왔습니다. 총 비용은 7만 5천 파운드였어요. 조지한 건축물이라 구조 보강이 필요해서 비용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무 큰 돈 아니냐고 물었지만 지혜는 자신의 저축으로 충분하다고 3개월만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실험일 뿐이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그럼 그 돈이 전부 날아간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은 물리치료사라고 할머니도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온돌 덕분에 85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다고 데이터로 증명할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확신에 찬 눈빛이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기간 12주, 매일 오전 7시와 오후 9시. 데이터 기록, 8주차까지 통증 지수 20%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중단. 모든 조건이 명시되었죠. 다음 날, 우리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 70년간 믿어온 서양 의학 외에 다른 방법을 시도한다는 게 맞나?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과학자라면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의학이 발전해온 방식이니까요. 계약서에 마지막 서명을 하는 순간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든버러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실험도요. 12월 첫째 주 한국에서 기술자 2명이 도착했습니다. 김 기술자와 박 기술자였어요. 둘 다 서울에서 25년간 온돌 시공을 해온 전문가들이었죠. 김 기술자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고 조지한 건축물은 처음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박 기술자가 바닥을 두드리며 구조를 살폈어요. 돌 기초에 목재 구조가 결합된 형태라 복잡하긴 하지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빠르면 6주, 늦으면 8주 걸린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실 바닥이 하나씩 들어 올려졌고 200년 된 돌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김 기술자가 고개를 저으며 단열이 거의 없다고 말했어요. 이래서 겨울에 추우셨던 거라며 바닥 전체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가 비용이 최소 1만 5천 파운드는 더 필요했어요.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사 사흘째 되던 날 이웃집 맥도날드 부인이 찾아왔어요. 망치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난방 시스템을 교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부인은 바닥을 전부 뜯어내는 건 역사 건축물 훼손이라며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이틀 후 에든버러 문화재 보존위원회에서 조사관이 나왔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저는 내부 수리라 구조 변경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일단 공사를 중단하라고 했어요. 공사가 멈췄습니다. 거실은 바닥이 반쯤 뜯긴 채 방치되었어요. 저는 지혜와 이연을 불렀습니다. 내가 뭘 할 줄 알았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연이 나섰습니다. 자기가 시청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그는 건축 도면과 기술 서류를 준비해서 문화재 보존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3일 후 조건부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구조 변경 없이 난방 시스템만 교체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완공 후 최종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이미 일주일이 지체되었습니다. 12월 중순 에든버러에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추위 속에서도 묵묵히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이 추위에 공사를 계속하는 게 맞나 싶었고 기술자들이 다치면 어쩌나 걱정되었습니다. 지혜가 괜찮다고 한국에서는 겨울에도 공사한다고 안심시켰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공사 3주차, 제 관절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바닥이 없으니 집이 더 추워졌거든요. 임시로 깐 합판 위를 걸어 다니는데 그게 더 불편했어요. 밤에는 통증이 극심해져서 진통제를 6알로 늘려야 했습니다. 병원 동료들도 제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라며 제대로 쉬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집에 공사 중이라 좀 불편할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공사냐고 물으니 겨울에 공사하다니 미쳤느냐는 반응이 돌아왔죠.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통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따뜻한 시간이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집은 공사장이었고 저는 통증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지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해드릴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 자네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고맙지. 그날 밤 우리는 공사장 같은 거실에서 함께 크리스마스 저녁을 먹었습니다. 바닥은 합판이었고 추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12월 마지막 주 단열재 시공이 끝나고 온돌 파이프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전체에 촘촘하게 배치된 파이프는 마치 거미줄 같았어요. 박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파이프로 따뜻한 물이 순환하면서 바닥을 데우고 영하 15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파이프를 내려다봤습니다. 과연 이게 제 30년 통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심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새해 첫날 바닥 마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6주 만에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실은 타일로, 침실은 원목 마루로 깔렸습니다. 1월 둘째 주 보일러가 설치되고 시스템 점검이 끝났습니다. 김 기술자가 내일부터 가동한다고 말했어요. 72시간 동안 천천히 온도를 올릴 거라고 갑자기 데우면 바닥이 손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12주 실험이 시작됩니다. 과연 온돌은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 편견이 옳았을까요? 답은 곧 나올 것입니다. 1월 15일 오전 7시 김 기술자가 보일러를 켰습니다. 지금부터 72시간 동안 천천히 온도를 올린다고 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실험 첫날이었죠. 첫날 아침 제 체온은 36.2도였고 통증은 여전히 10점 만점에 8점이었습니다. 밤에 겨우 3시간 잤고 진통제는 5알을 먹어야 했어요. 외부 기온은 영하 3도, 바닥 온도는 18도였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바닥이 미지근한 정도였습니다. 이연이 적외선 온도계로 바닥을 측정했습니다. 파이프 쪽은 22도까지 올라왔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낮다고 했어요. 당연했습니다. 200년 된 돌이 데워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사흘째 되는 날, 바닥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맨발로 밟아보니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바닥은 24도까지 올랐지만 제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잠도 3시간 반밖에 못 잤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든 걸 기록했어요. 체온, 관절 가동 범위, 통증, 수면의 질까지 전부요. 하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통증이 7.5점으로 아주 조금 줄어든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수면은 여전히 3시간 반, 진통제도 5알 그대로였습니다. 병원에서 동료 의사 존 윌슨이 물었습니다. 앨리스터, 그 동양 난방은 효과가 있나?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어. 판단하기 이르지. 존은 웃으며 플라시보 효과 아니냐고, 바닥이 따뜻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통증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12월 셋째 주 에든버러에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어요. 50년 만의 기록이었죠. 거리는 얼어붙었고 수도관이 터지는 집이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제 집은 달랐어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외부가 영하 15도인데도 집 안은 22도를 유지했죠.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침대를 치우고 바닥에서 자보기로 한 겁니다. 지혜가 깜짝 놀랐습니다. 70세 노인이 바닥에서 자다니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혜, 이건 온돌 실험이야. 온돌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바닥에서 잡아야지. 사실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바닥에서 잤다고 하잖아요. 과연 어떤 느낌일까? 지혜는 한국에서 가져온 요와 이불을 깔아줬습니다. 얇은 요 한 장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이불을 펼쳤어요. 첫날 밤은 이상했습니다. 70년 동안 침대에서 잤는데 갑자기 바닥이라니. 딱딱하고 불편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누워보니 의외였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등과 허리, 다리 전체가 골고루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처럼 푹신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단단한 게 허리에 좋은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건 무릎이었습니다. 평소 침대에서 자면 무릎을 구부리고 자야 했는데 바닥에서는 다리를 쭉 펴고 누울 수 있었어요. 따뜻한 바닥이 무릎을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4시간을 잤습니다. 일주일 만에 30분이 늘어난 겁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난방비 걱정이 되어 고지서를 확인했습니다. 450파운드. 작년 같은 기간에는 700파운드였어요. 거의 35%가 절감된 겁니다. 지혜, 이게 맞나? 난방비가 이렇게 줄었어? 네, 아버님. 온돌은 열효율이 높아요.
바닥에서 시작된 열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면서 공간 전체를 데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 관절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2주째 통증은 여전히 7점이었고 수면은 4시간으로 겨우 1시간 늘었을 뿐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이상하게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 맨발로 서봤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럽고 포근한 온기가 발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은 눈이 쌓여 있었지만 집 안은 포근했어요. 평소라면 창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연과 지혜, 그리고 손자 제이미까지요. 우리는 따뜻한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크리스마스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바닥이 따뜻해요. 5살 제이미가 맨발로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손자는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구나.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3주째에 접어들었을 때 통증이 6.5점으로 줄었고 수면은 4시간 반으로 늘었습니다. 아침에 바닥에서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3주차가 끝나갈 무렵 저는 미세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덜 뻣뻣했어요. 여전히 아팠지만 예전처럼 5분씩 앉아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연이 병원 장비를 가져와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무릎 관절 온도가 0.8도 상승했고 염증 수치가 미세하게 감소했다고 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냐고 물으니 아직은 아니지만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4주가 끝났을 때 제 통증은 6점으로 줄었고 수면 시간은 5시간으로 늘었습니다. 무릎 관절 온도는 33.2도에서 34도로 올랐고 염증 수치도 미세하게 감소했어요. 그리고 4주 만에 처음으로 진통제를 4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이 정도 변화는 날씨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한파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나아진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5주차로 접어들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8주까지 유의미한 효과가 없으면 실험을 중단하기로 했으니까요. 아직 3주가 남았습니다. 과연 온돌은 제 30년 통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시간 낭비였을까요? 답은 곧 나올 것입니다. 7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2월 초 에든버러의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갔지만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49일째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무릎이 덜 뻣뻣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혹시 착각인가? 천천히 다리를 펴봤어요. 평소 같으면 찌릿한 통증이 왔는데 오늘은 둔한 느낌만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난간을 잡지 않고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저는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 봤습니다.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이연, 지혜. 저는 소리쳤습니다. 둘이 급히 달려왔죠. 계단을 내려갔어. 난간 없이. 이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라고 했고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1계단, 2계단, 3계단. 통증은 있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어요. 그날 제 통증은 5점으로 떨어졌고 밤에 6시간을 잤습니다. 아침에 바닥에서 일어날 때 관절이 굳는 시간도 5분에서 1분으로 줄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일시적 현상이 아닐까? 내일이면 다시 악화되지 않을까? 하지만 다음 날도 같았습니다. 50일째, 통증은 4.5점이었고 수면은 6시간 반으로 늘었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날 때 몸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3일 연속 개선이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이연을 불러 정밀 검사를 했어요. 아버지, 무릎 관절 온도가 34.8도까지 올랐어요. 정상 범위입니다. 염증 수치는
20% 감소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제 몸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52일째,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통제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한 알도 먹지 않았는데 버틸 수 있었어요. 점심때쯤 약간 쑤셨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저녁까지 버텼습니다. 그날 밤 따뜻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5알씩 먹던 진통제를 오늘은 한 알도 먹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의심했어. 아버님, 자네가 옳았어. 온돌은 효과가 있었네. 정말로.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 몸의 변화는 극적이었어요. 56일째가 되었을 때 제 통증은 3점까지 떨어졌고 밤에 7시간을 잤습니다. 진통제는 한 알도 먹지 않았어요. 계단 보행은 완전히 정상이 되었고 염증 수치는 35%나 감소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도 15% 증가했죠. 저는 병원 동료 존 윌슨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네가 직접 확인해봐. 존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바닥이 따뜻하고 균일하다고 말했어요. 10분이 지나자 그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이 편해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20분 후 존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자기도 관절염이 있는데 확실히 편하다고 했죠. 30분 후 존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네, 앨리스터. 내가 자네를 비웃었어. 이건 진짜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나는 이 데이터를 논문으로 쓸 거네. 온돌의 정형외과적 효과에 대한 12주 임상 연구. 에든버러 의학회에서 발표할 거야. 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심이냐고 물었고 저는 과학자라면 새로운 발견을 공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9주차, 저는 아침마다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천천히 집 주변을 15분 정도 걷는 수준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이웃 맥도날드 부인이 놀라서 물었어요. 요즘 걸음걸이가 달라졌다고요. 저는 한국 바닥 난방이 제 관절염을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부인도 관절염이 있다며 관심을 보였어요. 집에 오셔서 체험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10주차, 저는 병원 회진을 정상적으로 돌 수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놀라며 절뚝거리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 온돌 덕분이라고 12주 임상 데이터를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병원에 퍼졌고 정형외과 의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1주차, 저는 논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바닥 복사 난방 온돌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 효과 12주 단일 사례 연구였어요. 매일 기록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통증은 8점에서 2점으로, 수면 시간은 3시간에서 7시간으로, 염증 수치는 40% 감소, 진통제는 5알에서 0알로. 모든 지표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언이 논문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BMJ에 투고해 보시는 게 어떠냐고요. 저는 영국 의학 저널은 과하지 않냐고 했지만 이언은 비약물 치료법으로 이 정도 효과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12주차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84일째, 제 통증은 2점까지 떨어졌고 밤에 7시간 반을 잤습니다. 진통제는 한 알도 먹지 않았고 계단 보행은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20분 동안 조깅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염증 수치는 42% 감소했고 관절 가동 범위는 25% 증가했죠. 저는 지혜와 이언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바닥에 둘러앉았어요. 12주가 끝났네. 자네들 덕분에 나는 30년 만에 새 인생을 얻었어.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나요? 저는 지혜를 껴안았습니다. 자네는 이미 내 딸이야. 그것도 자랑스러운. 그날 밤 우리는 따뜻한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축배를 들었습니다. 12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3월이 왔습니다. 에든버러에 봄꽃이 피기 시작했고 상쾌한 바람이 불었어요. 12주 임상 데이터가 완성되었습니다. 통증 70% 감소, 수면의 질 100% 개선, 진통제 완전 중단. 가장 놀라운 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 전환기에도 통증이 재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3월 환절기가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습도가 올라가고 기온이 들쭉날쭉하면 관절이 최악이 되었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매일 밤 따뜻한 바닥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통증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에든버러 의학회에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바닥 복사 난방 온돌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 효과 12주 단일 사례 연구라는 제목이었죠. 일주일 후 의학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월 세미나에서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세미나 당일 에든버러 의학회 대강당은 정형외과 의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150명이 넘는 의사들이 모였어요. 제 발표를 듣기 위해서였죠.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혜도 함께였어요. 여러분, 저는 35년간 정형외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제 관절염은 고치지 못했죠. 오늘은 제가 경험한 놀라운 치료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화면에 온돌 시스템 도면이 떴습니다. 지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온돌은 한국에서 3000년 넘게 사용된 바닥 난방이라고 스코틀랜드의 추운 겨울에 완벽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한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제 통증 지수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8점에서 시작해서 7주차부터 급격히 떨어지더니 2점까지 내려간 곡선. 수면 시간 그래프는 3시간에서 7시간 반으로 상승했죠. 진통제 복용량은 계단식으로 줄어들어 마침내 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괴롭혔던 동상 후유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존 윌슨 회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건 사우나나 라디에이터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건축가들, 부동산 개발자들, 일반 의사들까지 손을 들었어요. 스코틀랜드 기후에서도 가능한지, 설치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는지, NHS 적용 가능성은 어떤지. 저와 지혜는 밤 늦게까지 상담했습니다. 그날 25명의 의사가 자기 집에 온돌을 설치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남겼어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NHS 스코틀랜드 지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령자 주택 시범 사업에 온돌을 도입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지혜와 함께 NHS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책 담당자, 의료진, 건축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맥그리거 박사님, 온돌이 관절염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면 NHS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정책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에든버러 고령자 주택 50가구를 시범 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6개월간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가 좋으면 스코틀랜드 전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가구라면 충분한 샘플 사이즈였어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혜 씨를 공동 연구자로 등록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한 달 후 영국 의학저널 BMJ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논문을 게재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심사 과정을 거쳐 6월호에 실리기로 했습니다. 지혜, 자네 이름이 영국 의학저널에 실리는 거야. 아버님. 믿어지지 않아요. 자네가 자격이 있어. 이건 자네의 연구이기도 하니까. 그날 저녁, 우리는 따뜻한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축배를 들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지혜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가장 소중한 동료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봄이 왔어요. 에든버러의 화창한 봄날, 저는 새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맥그리거 -3 온돌 의학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성과 지혜의 성을 합친 이름이었죠.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NHS 시범 사업은 대성공이었어요. 50가구 고령자 중 82%가 관절 통증 감소를 경험했고 평균 수면 시간이 2시간 늘었습니다.
진통제 사용량은 평균 60% 감소했죠. NHS는 즉시 스코틀랜드 전역 200가구로 확대했고 내년에는 잉글랜드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BMJ 논문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유럽 각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 심지어 독일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저와 지혜는 함께 온돌 의학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에게 온돌 치료를 제공하고 의료진을 교육하는 기관이었죠. 에든버러 대학에서 특별 강의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동서의학의 융합 온돌 사례 연구라는 과목이었어요. 저와 지혜가 공동으로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뜻깊었던 건 왕립의학회에서 받은 상이었습니다. 혁신의학상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한 의료인에게 주는 상이었어요. 시상식 날 저는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며느리 지혜의 것입니다. 그녀는 제게 온돌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열린 마음을 주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줬죠.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평소처럼 따뜻한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1년 전과 달리 이제는 침대가 없어요. 완전히 한국식 바닥 생활로 바꿨습니다. 요 한 장을 깔고 자는데 이게 침대보다 훨씬 편했어요. 무릎도 허리도 어깨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는 아침을 맞았어요.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자 제이미가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바닥에서 잘래요. 그래, 제이미. 바닥이 따뜻하고 좋지? 네. 우리 집 바닥이 최고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손자는 태어날 때부터 온돌에서 자랐어요. 그 아이에게는 이게 당연한 거였죠. 지난주에는 지혜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방문하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따뜻한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스코틀랜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죠. 지혜 아버지가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위가 딸을 잘 돌봐주고 장인 어른께서도 딸을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늦게 깨달은 것에 감사해야죠. 지혜가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은 온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식사 후 지혜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앨리스터, 이제 침대는 안 쓰시나요? 네, 이제 완전히 바닥 생활입니다. 70년 동안 침대에서 잤는데 이제 와서 바뀔 줄은 몰랐죠. 바닥이 더 편하세요? 네. 특히 관절에 좋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온몸을 고르게 데워주니까요. 오늘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에든버러 거리에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과거 같으면 이런 날씨에 관절이 쑤셨을 텐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따뜻한 바닥이 저를 기다릴 테니까요. 그리고 그보다 더 따뜻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온돌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따뜻함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죠. 편견은 차갑지만 진심은 따뜻합니다. 70세에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든버러 왕립병원의 정형외과 의사 앨리스터가 한국인 며느리 지혜를 3년간 거부하다가 온돌의 따뜻함으로 마음을 열고 영국 의학계에 온돌을 전파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에든버러의 영하 15도, 한파와 30년 관절염 후유증까지 해결하는 모습,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추운 겨울 따뜻한 온돌방에서 지내신 추억이나 해외에서 온돌이 그리웠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